자, 우리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어떨 때 쓰죠? 비용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사용을 하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성급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랬다가 기말에 우리가 비용을 인식 안 했으면 성급 비용을 줄이고 비용 인식할 거고, 보험료라고 비용만 처리했으면 보험료 비용을 취소하면서 성급 비용으로 우리 회계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성급 비용하고 같이 대응되는 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표현할 때 비용 계정 과목을 표현 안 하고 자산 부채 계정 과목을 계속 이야기해요. 대손상납비 이야기 안 하고 대손충당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퇴직급여라는 비용 이야기 안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하고 있었죠. 얘도 차변에 보험료든 이자 비용이든 수수료든 임차료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성급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급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비용을 작게 취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급 비용 처리하는 만큼 우리는 비용을 취소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성급 비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 만큼 비용이 작게 들어가게 되는데, 성급 비용을 작게 했다는 게 과소 계상이고 많이 했다는 과대 계상이란 말은 비용을 작게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기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산대하는 이연이 있죠. 그걸 일할 계산으로 똑같이 하면 잘했다는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내년 비용이 예를 들어 60만 원 있으면, 예를 들어 보험료가 내년 거야. 그럼 분기할 때 보험료 60만 원 줄이고 성급 비용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급 비용 회계 처리 안 하면 성급 비용을 작게 계산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성급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용을 작게 취소했다라고 말하면 될 걸 성급 비용 과소 계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비용, 세법은 비용 줄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라고 갈 거고, 근데 우리 회사가 보험료 납부할 때 성급 비용이라 처리해놓고 계산 때 이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올해 것까지 전부 다 성급 비용 처리했잖아요. 납부할 때 성급 비용하고 계산 때 안 해버려, 손 안 댔으니까. 그러면 성급 비용 너무 많이 했다, 과대 계상해서 올해 발생분만큼 송금 산입시켜 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기준점 찾아낸 거고, 우리 컴퓨터는 날짜 쓰면 일할 계산해서 옆에 톡 튀어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회계장부에 얼마 썼다고 쓰면 차이만 조정하면 돼요. 1원의 차이도 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이론상 내용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 480페이지로 가서 자, 성급비용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K랩 프로그램 9200번 들어가시고, 자, 성급비용 명세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미경과 이자 비용이고 보험료고 임차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계정 과목이 사용할 게 더 있다면 위에 보시면 계정 구분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에 클릭해서 뭐 예를 들어 성급 수수료다 그러면 성급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한편 산입, 양편 산입이라는 건 우리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초일 부산입, 말일 부산입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 그렇죠. 자, 보면 우리가 기간을 표현할 때, 자, 우리가 1년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초일 산입, 말일 산입이라고 하면 이건 양쪽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양편 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년치 기간을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부터라고 하면 표현할 때 2021년 2월 28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데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한편 산입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때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날짜 적혀있는 29일은 포함 안 하고 불산입이고, 그럼 3월 1일부터 계산하겠다는 거고, 이것처럼 표현하면 이 날짜부터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같은 기간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별말 아니죠. 적혀있는 그 날짜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이게 적혀있는 거예요. 물론 초일 산입, 말일 부산입 이런 표현도 쓰는데, 초일 부산입, 말일 산입이나 초일 산입, 말일 부산입이나 둘 중 한쪽만 들어가니까 카운팅되는 개수는 날짜 수는 똑같게 나와요.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표현 여기서 쓰는 이유가 얘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쓰기 때문에, 써라 그러면 알려주면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편 산입, 양편 산입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계정 과목 쓰고 거래 내용, 거래처 알려주고, 거래처 있으면 불러오고 없으면 직접 써고, 기간 쓰고 금액 쓰면 나와요. 자동으로 얼마 이자 비용이다, 얼마 이자 임차료다 쓰면, 그럼 우리가 회사의 장부에 얼마만큼 썼는지만 써주면 조정 대상 나오는 대로 조정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입력해 보면 금방 느낌이 더 정확하게 드실 거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해서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성급 보험료, 잠시만요. 자, 거래 내용은 우리 차량 보험료고, 거래처는 교보 해상, 시작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 2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금 성급비용 적혀 있는 게 차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기 거. 자, 일단 다 써놓고, 자, 10월 4일 거는 지급이자니까 미경과 이자, 차입금 이자, 국민은행 2020년 4월 1일, 2021년 3월 31일 270만 원이고, 다음 지급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미도 빌딩이 없네요. 그럼 미도 빌딩 2020년 12월 5일, 2021년 12월 4일 84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10월 4일자 지급이자 270만 원 중 65만 원은 재무제표상 성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얘 지금 270만 원짜리 얘는 65만 원을 회사가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그래도 차이 나는 만큼 전부 다 조정하는 거예요. 얘는 뭐 몇 퍼센트까지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조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기간은 내년에 다 해소가 되죠. 내년에 다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다 내년 비용들이라는 거니까 내년에 인정하겠다. 소득 처분은 유보예요. 전부 다.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각자 할 건데, 자, 첫 번째 거 F4번 누르시면 우리 보험료죠. 보험이라고 치면 선급보험료 과속 예상, 비용 취소 안 한 만큼 금액 88만 2,191원 유보 발생. 다음 두 번째 얘는 이자네요. 이자 치면 선급비용, 이자비용 과속 예상, 금액 17,582원 유보 발생. 다음 우리는 임차료, 임차 쓰시면 선급 임차료 과속 예상 780만 원 유보 발생.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기 자적을표에 얘네들이 있는데 기간이 오래다 해소되게 되면 추인하는 조정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작성하는 건 아니고 전기 거 있는 거. 그럼 올해 추인만 해주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게 전부 다예요. 시험 나오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좀 봅시다. 607페이지로 가서 계산은 1277 공장 화재 보험이 있고 뭐 내용들 먼저 보면 얘는 지금 장부에 상급 비용이다라고 적혀 18만 5,405원 계상했다고 적혀 있죠. 그다음 공장 화재 보험이 있고 본사 보험이 있는데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2019년이니까 전기 거죠. 전기 거에 67만 1,000원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전기 자적 을표를 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죠. 그럼 가산 조정 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추인된다면 차감 조정 와야 되겠죠. 차감 조정 유보였다는 표현은 앞에 마이너스라고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추인할 거면 가산 조정 쪽으로 와서 감소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가산 조정 유보인데 전기분 선급 비용 67만 1,000원이 단기에 도래하였다 적혀 있죠. 이 말은 얘 전부 다 추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얘를 전부 다 추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급비용 명세서로 와서 자 먼저 첫 번째 선급보험료 선택하고 자 거래 내용은 공장 화재보험 차이나리 손해보험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218만 3천원이고 회사 계상액은 18만 5,405원 적혀 있네요. 자, 이거 지금 원래 딱 맞아 시험 때는 딱 맞은 거예요. 지금 2일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1일 때문에 29일 때문에. 그때 나온 거를 지금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자, 얘 그래도 원래 만약 진짜 차이가 난다면 얘 마이너스 떴죠. 그러면 차감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급비용 너무 많이 차이했다는 거야. 이 금액인데 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금액만큼 조정해 주라는 거예요. 시험 때는 딱 맞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0 나왔으니까 저 정도 할게요. 얘도. 자 그리고 다음 공장 자동차 보험 근대 해상화재 2020년 8월 1일 2021년 7월 31일 175만원이고 다음 본사 자동차 보험 삼정화재 210만원이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 먼저 조정할게요. 조정 등록 가서 자 이건 다른 말 없어도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럼 얘는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급 비용 직접 입력 누르시고 얘는 공장 화재보험 507원 유보 발생 내년 되면 다 추인될 거예요. 만기가 내년이니까 송금 산입 선급비용 공장 화재보험 유보다. 다음 두 번째 거는 선급비용 공장 자동차 보험 유보 발생
다신부는 전기값 추인해줘야지. 선급비용. 그죠? 그럼 전기의 가산 조정이었으니까 올해 차감 조정 와서 얘는 있어요. F4번 누르면 제일 아래에 전기 선급비용 과소 계상에 성분 산입하고 유보 처분, 유보 감소 나와야 되죠. 유보 감소 맞죠? 이 금액 67만 1,000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다음 655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1 하셨죠?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제조 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의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걸어보면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하라. 자, 문제 보면 보험료 개정 원장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월 31일자도 뭐든 전부 다 보험료네요. 그리고 얘는 올해 끝나는 건데 그래도 쓰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서 세무조정 없는 거. 얘 때문에 언급했나 보네요. 자, 그럼 얘네들 보고 먼저 쭉 쓸게요. 그냥 보고 쓰는 거니까. 첫 번째 공장 화재 보험료 거래처 없으니까 뛰어넘고 2020년 1월 31일 2021년 6월 30일 120만 원이고, 자, 두 번째 손해보상 보험금 다음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은 뭐 올해 다 끝나니까 선거비용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됐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급비용을 조회하라 이런 말이 없죠. 만약에 조회하라 그러면 원장 조회에 가서 전부 다를 선급 비용이다 해가지고 선급 비용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죠. 보험료만 가지고 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선급 비용이 결산 때에 처리한 거면 12월 31일 분계가 있고, 납부한 게 있으면 얘네들 납부한 날짜 문제 적힌 날 있죠. 그날의 전표 처리에 나와요. 아니면 다 비용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세 개 다 조정을 해야겠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도 다 보험료라서 직접 입력해야겠네. 구분해야 되니까. 자, 얘는 우리 선급 비용 공장 화재 보험 442만 116원 유보 발생. 선급 비용
정말 그냥 보고 쭉 쓰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자, 또 봅시다. 그런데도 계속 나와요. 717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6. 자, 문제부터 볼게요. 항상 문제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자, 성급비용 명세서인데 얘는 조정은 각 건별로 하고, 자, 2019년 거 있죠? 전기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본사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비교 봤더니 이건 전액 성급비용으로 처리한 거네요. 그죠? 얘는 납부할 때에 성급비용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이 서식에서 여기에 회사 계상액에 성급비용 처리한 거 쓰죠. 그럼 전액을 성급비용으로 써야겠네요. 125만 원을. 그리고 두 번째, 공장화재 보험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회사 계상액이 하나도 없겠네요. 또 아래 전기자재을표에 성급비용이 있고, 전기분 성급비용은 위 보험료 외에는 없다면 지금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올해 해소가 전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추인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파악했으니까 먼저 성급보험료, 본사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보험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고 125만 원인데 지금 회사가 얼마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전액 했다고 되어 있죠. 다음 성급보험료, 공장화재보험, 우리화재 2020년 3월 1일부터 자, 우리 날짜 29일로 바꾸세요. 2021년 2월 29일 2021 28일로 바꾸세요. 21년 2월 28일. 지급액은 240만 원이고 회사 계상액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게 올해 거를 보험료로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송금 산입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결산할 때 이것만 잘해두면 이 일 할 일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위에 거는 차감 조정에 와서 자, 그냥 얘 하나하나 있으니까 F4번 쓸게요. F4번 누르면 자, 성급비용 과대 계상 많이 했으니까 자, 얘 보험료죠. 63만 137원 유보 발생. 다음 성급비용 과소 계산한 거는 38만 7,945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전기 자적 을표에 가산 조정 유보되어 있던 거 차감 조정 와서 예, 성급비용 유보 감소시킬 거 48만 6천 원이다. 이렇게 3개 들어오면 되겠네요. 다음 736페이지 1288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뭐 선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라는 거고 세무조정 각금별이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대표자 종신보험이 있네요. 대표자 사적보험료예요. 전액 보험료 판관비 처리했대. 자, 이거 인정하나요? 이건 개인적으로 쓴 거죠. 대놓고 사적보험료라고도 적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여기에 서식에는 입력 안 하는데 세무조정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험료 처리했으니까 송금물산입이고 대표자니까 상여로 처리해 줄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올해 한 건데 선급비용 20만 원 처리한 거고, 얘는 전액 보험료 판관비로 처리했네요. 뭐 선급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기자적을표에 가산조정 80만 원 있는데 정기분 선급비용 80만 원이 단기의 송금 귀속 시기가 도래하였다.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추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급비용 명세서로 가서, 자, 첫 번째 건 여기 쓰는 거 아니고 두 번째 거, 자, 공장 화재보험 DGC 화재 2022년 20년 2월 1일 2021년 1월 31일 금액은 240만원, 선급비용은 20만원. 그럼 4278원을 가산조정해야 되네요. 다음 선급보험료, 본사 자동차 보험 ABC 화재.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조정 등록에 가서 먼저, 자, 얘 둘이는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선급보험료, 공장 화재보험 3,278원 유보발세. 다음 이 두 개 쓰면 우리 이제 대표이사과하고 정기자적을표 해야 되죠. 지금 대표이사과는 우리 대표자 사적보험료 400만원 상여, 다음 차감 조정으로 와서 우리는 선급비용 제일 아래에 있는 걸로 유보 감소로 8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조정하면, 자, 얘가 끝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선급비용 명세서가 원래 옛날에는 안 나오던 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18년도인가 그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18년도엔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다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 얘 안 나와요 그러면 수업했거든. 근데 그게 잘 나온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엔 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소리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한 번 나오길래 그 다음부터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근데도 문제 보면 우리가 할 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자, 이제 우리 481페이지 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이제 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자, A라는 법인이 우리가 은행에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어요. 금융기관에 돈 빌려 쓰는데, 자, 하나는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10%고 또 다른 은행에서 1억을 빌려 쓰고 있어요. 자, 이자율이 20%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그냥 눈으로 봐도 평균 이자가 얼마죠? 쉬우려고 제가 이를 쓴 거예요. 15%겠지. 총 2억 빌렸는데 이자 3천 내니까 15%겠지. 중간이.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이 돈을 이제 이자 지급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표이사가 있다 볼게요. 아이고, 이자래. 대표이사 같은 우리 회사에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자, 우리 대표이사가 우리 법인한테 금전을 차입을 해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이나 이런 식으로 돈 빌려주는 걸 대여하거나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해요. 명칭은 대여금이든 뭐든 임직원은 단기채권이든 뭐 다 안 따지고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돈을 우리 대표이사가 A 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라고 볼게요. 1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빌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표이사가 A 법인한테 자기가 대표인데 이자를 줄까요? 안 주겠죠? 저도 안 주고 있어요. 우리 회사 거. 우리 회사에 돈 빌렸었는데 심지어 전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주예요. 대표이사는 제 친구로 앉혀놨어요. 전 지금 여기 있잖아. 당연히 친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꼴랑 주주인 제가 돈 빌려가지고 이제 안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야, 너가 은행에서 이렇게 돈 빌렸으면서 이자 주고 있는데 왜 남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아? 그럼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몰라도 이놈들이라면 특수관계자라면 이 특수관계자한테는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특수관계자들한테는 너네 회사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있는 평균 이자가 얼마니? 그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15%가 되겠죠? 평균이. 그럼 평균 너가 빌려와서 쓰고 있는 돈이 15%라면 얘한테도 특수관계자한테도 무조건 15%를 너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너 이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 법인한테 너 입금 산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라고 해서 1,5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자 받았나요? 가산 조정했는데 이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갔니? 얘가 가져간 거랑 같은 성격이잖아요. 얘가 받아간 거나 얘가 안 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거예요. 대표자 상여. 자, 이거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건 법인세법이 혼낸 게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얘가 혼낸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은 또 혼낼 거예요. 너 지금 뭔 짓 한 거야?
얘한테 돈 안 빌려줬으면 엄마하고 관련 없이 지금 엄마하고 관련 없이 돈 빌려줬죠? 안 빌려줬다면 이자 1,500만 원 안 나갔겠네? 그죠? 얘 돈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 나갔잖아. 그래서 자 법인세법에서는 또 너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급한 이자 비용 인정 안 할 거야. 그래서 송금불산이 업무 무관 자산 지급 이자 1,500만 원 그리고 이건 그거 누가 가져갔니?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자 받아간 은행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걔는 받은 거 이자 수익에서 세금 낼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두 번 두들겨 만다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은 얘만 뭐라 한 거고 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가질금 인정이자 대상이 아니에요. 특수관계자라는 건 대표이사, 주주법인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원은 특수관계자예요. 우리 회사와는 지금 본인 회사하고 본인은 특수관계자야. 회사에 대한 모든 이익을 본인은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다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서식이 하나가 첫 번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거 가지고 할 거고 이 다음이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지급 조정명세서라고 이런 뒷딱인 서식이 있어요. 그거 두 번째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서로 연관성은 조금씩 있죠. 자, 그럼 우리 교재 481페이지가 있는데 이야기하면 시간 애매하게 끊기니까 지금 9분이네요. 우리 쉬었다가 이제 우리 책 정리하고 바로 철기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